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초 용어 특강의 수학편을 함께할 지연쌤이에요. 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많은 수학 용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용어들의 힘은 어마어마하지요. 그 용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풀 수 없다로 좌지우지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도 용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연쌤이 이 앞에 왔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중요한 수학 용어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만나게 되는 용어를 지금 만나볼까요? 자, 오늘 만나는 용어는요, 근호입니다. 자, 그런데 근호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파벳 A가 의자 밑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모자를 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도대체 이 알파벳 A가 이 위에다가 어떤 것을 이렇게 갖고 있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쯤 이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학 용어 근호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아, 얘가 근호구나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근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의 줄임말일까요? 이 친구는요. 자, 이 친구라고 하는 친구는 제곱근의 기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제곱근의 기호?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부를 때 이렇게 제곱근 A 그리고 루트 A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친구들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호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우선은 이 근호라고 하는 친구는 알파벳의 첫 자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라틴어에서 왔어요. 자, 그래서 라틴어에서 라딕스 또는 레딕스라고 부르는 그 첫 알파벳이 R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R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을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점점 수학자들이 이네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생긴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이제 루돌프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데카르트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모양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호의 기호.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제곱근만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제곱근의 기호다라고 말할 수 있고 줄여서 얘를 근호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근호라고 하는 용어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금 한자로 나타내면요, 이렇게 쓸 수 있대요. 자, 뿌리 근, 이름 호 또는 부르짖을 호. 그래서 근호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이것을 radical sign이라고 영어로는 부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학적인 용어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수학 용어로 정리를 해보았더니 제곱근인데 거듭 제곱근을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수가 뭐 제곱만 되는 건 아닙니다. 세제곱도 되고 네제곱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이 제곱근 이외에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을 모두 배우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아직 중학생이니까 제곱근까지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아무튼 이 근호는 이렇게 제곱근, 세제곱근 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근호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듭 제곱근을 나타내는 기호구나라는 것, 요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도대체 얘가 왜 탄생을 했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지금 이 길이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로는, 즉 유리수로는 설명 불가라는 거죠. 왜 설명이 불가지? 라는 생각 당연히 하게 되겠죠. 자, 그러나 수학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그러면 이 수를 나타낼 수 있는 친구 발명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탄생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여기에서는 루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도 우리 충분히 구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얘가 정사각형이잖아. 그렇다면 여기가 직각이죠. 그래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각자 제곱해서 더한 길이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길이의 제곱의 길이와 같아요 라고 식으로 쓰고 나타내면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숫자 2가 마치 의자 밑에 있는 것처럼 또는 모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아까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근호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호로 나타낼 수 있는 수로 얘네가 설명이 되는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넓이가 5인 정사각형과 넓이가 7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도 근호는 사용이 됩니다. 자, 어떠한 똑같은 수를 내가 곱했어. 그랬을 때 5가 되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리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근호를 사용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여기가 루트 5.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7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바로 루트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자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루트 7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근호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을 우리는 만나보았습니다. 자, 이제 얘네가 어떤 수들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으니 이제 만나면 반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도 근호를 사용한 수를 찾아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보세요. 3을 제곱했어. 그리고 x를 제곱했어. 그랬더니 4의 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식으로 세울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x제곱은 4의 제곱이 16이고 여기서 3의 제곱이 9니까 이것을 빼면 구할 수 있는 값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7이 나오고 따라서 x는 루트 7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x는 길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x는 양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x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근호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각선이 있습니다. 대각선이 아니라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좋아. 나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해볼게 라고 했을 때도 근호로 나타낼 수 있는 수로 여기에 정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근호라고 하는 쓰임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번 같이 구해볼까요? 이 길이는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좋아요. 선생님 이 길이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y제곱은 5를 제곱하고 2를 제곱해서 더한 길이와 같다. 그래? 그렇다면 y의 제곱은 25 더하기 4가 되니까 29구먼. 따라서 y의 값은 루트 29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이너스는 필요가 없죠?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y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근호하고 친해졌습니다. 어때요? 이제 근호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나 너 알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대로 학습했는지 용어 확인 문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호 배웠죠? 자, 그러면 근호를 이용을 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의 제곱근이라고 했어요. 제곱근의 기호가 근호. 그렇다면 근호를 사용해서 요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11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제곱근? 그럼 양수만 필요해? 오키도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낼 때는 그냥 루트 11이라고만 쓰면 돼요. 자, 또 6분의 17의 제곱근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7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1.3의 음의 제곱근 그랬어요. 아니, 아까는 양의 제곱근만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더니 이번에는 음의 제곱근만 물어보고 있네요. 좋아요. 근호를 사용해서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근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용어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자, 거듭 제곱근을 나타내는 기호를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배운 이 용어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맞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요, 근호를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근호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만난 근호 정리해 보았으니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봬요.